오늘 하루 대화 주제의 점유율을 따진다면 코스피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꿈의 5,000피를 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6,000피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올해 상승률 1위입니다. 전문가들은 7,000피를 넘어 8,000피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무엇인지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형 기자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속에 축포가 터집니다. 시황판엔 종가 역대 최고치 6,083.86이 적혔습니다. 코스피 6,000 돌파라는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개장과 함께 6,000선을 넘어서더니 장중 한때 6,100선까지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4.4% 오를 정도로 주요 20개국 주요 주가 지수 중 압도적인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선 재진입 뒤 4,000선까지는 4개월, 5,000선까지는 3개월이 걸렸는데 6,000선까지는 불과 한 달이 걸릴 정도로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의 거침없는 상승세는 인공지능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의 강세 흐름까지 이어받아 오늘도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주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새만금에 10조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할 거란 기대감에 현대차는 9% 넘게 뛰었고 미국 조지아 법인의 누적 생산 대수가 500만 대를 넘겼다는 소식에 기아도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시가총액 합계도 사상 처음으로 5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증시가 단기간 많이 올랐지만 몇 년간 다른 나라들이 오를 때 박스피에 갇힌 데다 내란 사태까지 겹쳐 못 올랐던 걸 감안하면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전히 반도체 주가라든지 국내 전체 코스피 지수 자체는 여전히 고평가보다는 저평가됐다라는 어떤 평가가 사실은 좀 많기 때문에 추가 상승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년 목표치 상단을 앞다투어 7,000선으로 올려잡는 가운데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는 8,000선을 목표치로 제시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명계 의원 모임이란 시각이 있던 공취모를 흡수한다는 구상입니다. 당 공식 조직이 생기자 공취모를 탈퇴하겠다는 의원도 나왔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당 공식 특위를 만들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당에서 해야 될 일은 뚜벅뚜벅 따박따박 하고 있다는. 의원 105명이 모인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즉 공취모가 당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친명계 의원들이 주도한 공취모를 두고는 개파 모임이란 의심이 이어졌고 일각에선 미친 짓이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당 공식 특위로 모임을 격상한 건 개파 논란을 진화하려는 건 아니라는 게 지도부의 설명이지만 친명계에서 반대했던 이성윤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도 종료하고 신설특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일종의 정리작업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한편 공취모가 모임을 유지하겠다고 하자 공개적으로 탈퇴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모임 유지 결정에 매우 실망이라거나 공취모가 개파 정치란 비판을 받은 건 사실이니 아예 해산하는 게 좋겠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 방첩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입된 군 출신 인사들의 평판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내란 특검이 파악했습니다. 그 안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선영 의원의 이름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 방첩사가 총선 출마 예정자의 정보까지 수집한 정황이 포착된 건 처음입니다.
정치 관여가 확인되면 군 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1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국방안보 분야 영입 인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강선영 전 육군항공 작전사령관과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윤학수 전 국방정보본부장이 포함됐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출마 예정이시고요. 일부는 정책 개발에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평판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인데 사실상 신원조회를 한 겁니다. 보고서엔 세 사람의 이력과 동향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선영 전 사령관은 이후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방첩사가 군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치권 인사까지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문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은 방첩사가 정보 수집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정치 관여가 확인될 경우 군인의 정치 관여를 처벌하는 군형법 9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갯돈 사기. 이번엔 미용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동네 할머니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개모임을 권하던 미용사가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다. 만기가 지나도 갯돈을 돌려주지 않더니 오히려 할머니들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 미용사가 운영하던 개모임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피해 규모가 60억 원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할머니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르듯 고개를 치켜듭니다. 여기저기 집기를 내던지고 말리는 할머니 가족의 어깨를 때립니다. 갯돈 사기 혐의로 피소된 70대 김모 씨가 피해 할머니를 찾아와 보복하는 장면입니다. 동네 미용실을 하는 김 씨는 10년 전쯤 할머니들에게 개모임을 권유했습니다. 가입하면 기다린 만큼 이자를 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6살 신모 할머니도 매달 200만 원씩 5년을 기다리면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만기가 되자 김 씨의 말은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5개월만 쓰고 주겠다. 5개월만 쓰고 드릴 테니까 차용 증서를 해주면서 결국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 소유의 땅과 건물은 먼저 갯돈을 받지 못했던 다른 할머니들에게 가압류가 걸려 있었고 수억 원대 개모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운영하던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이게 터지고 보니까 여기도 마지막인데 못 탔다. 여기도 마지막인데 못 탔다. 이게 퉁퉁 터지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돈을 돌려달라 하자 김 씨는 되레 행패를 부리고 이를 자랑하듯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라고. 바깥으로 질질 끌고 나오려고 했더만 안에서 땡기는 바람에 못 들었잖아. 제 등짝도 아니라 앞대가리를 때려버렸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일삼고 사람이 밥을 처먹으면 밥 처먹는 사람값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까지 들먹였습니다. 86세에 먹은 사람, 그러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있어.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냐. 그게 협박 아닙니까? 피해자 대부분은 70대 이상 노인으로 자체 집계된 피해액만 6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 약 15억 원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먼저 접수된 일부 사건을 최근 송치했고 다른 사건들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에 허위 사실이라며 본인도 맞고소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SRT와 KTX의 교차 운행이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교차 운행을 하면 좌석도 늘고 가격도 싸진다는데 당장 첫날 이용객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현지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SRT만 다니던 수서역에 부산행 KTX가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한정된 좌석수로 늘 예매 전쟁을 치렀던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SRT 예매가 좀 어려운 걸로 유명했거든요. 예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부담감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번 시범 운행에 도입된 KTX는 기존 SRT보다 약 2배가량 좌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매 앱이 각각 달라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걸 했어도 시간을 변경하고 싶으면 KTX로 변경이 안 되니까 그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코레일과 SR은 이번 하반기까지 시범 운행을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운행 성과와 수요를 분석한 뒤 하반기 중 완전 통합 운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독점 구조로 인해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R이 들어오면서 KTX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동안에 없었던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켰고요. 서비스에 대한 것들도 많이 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SRT보다 10% 비싼 KTX 요금을 시범 운영 기간 수서발 KTX와 서울역발 SRT 모두 SRT 가격에 맞추도록 했지만 계속 그렇게 하긴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평택과 오송 구간 철로가 포화 상태여서 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해법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김현지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